의원 오늘 나오신 김에 우리 총선 전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총선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물론 좀 아직 많이 남았지만 4개월이나. 저는 누가 이기고 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네. 말문이 막히는데요. 예, 아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180석을 또 가져가면은 대한민국이 행복해질까요? 아, 그렇진 않겠죠. 저는 똑같이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를 좀 바꿔야 된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좀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치에 따른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에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과반이 넘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역구를 163석을 가져갔고요. 국힘이 그러니까 그때는 미래통합당이 84석을 가져갔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일단은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미래한국당이 19석을 가져가가지고 103석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 기준으로 했을 때 국힘이 과반이 되려면은 지난번보다 47석을 더 가져와야 돼요. 47석. 47석. 예. 비례로는 더 가져와봤자 한두 석이에요. 그쵸. 지역구에서 최소 40석을 가져와야 돼요. 자, 지난번에 TK에서는 민주당 의석이 한 석도 없고요. 국힘이 싹 쓸었습니다. 그렇죠. 미래통합당이. 그리고 부울경에서는 부산에서 3석, 경남에서 3석, 그리고 울산에서 1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여기는 그냥 이번에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경남 같은 경우에는 김해하고 양산이에요. 그렇죠. 항상 진보 쪽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서부산 여기에 뭐 전재수 의원 뭐 이런 데인데 지금 뭐 민주당 얘기로는 최근에 한국일보 보도 보면은 지금 다섯 군데가 우세고, 그리고 최대 우리 18군데 중에 10군데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가져올 데가 없으면 온전히 수도권에서만 40석을 가져와야지만 국민의힘이 과반이 돼요. 수도권에 40석. 40석.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막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과반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민주당에서 일부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갈 선거제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꼼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데 뭐 그 얘기는 차치하고 자 어디서 수도권에서 40석을 가져올지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분들은. 그렇죠. 없죠. 40석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어디서 가져올지. 서울이 지난번에 41대 8이었어요. 그렇죠. 41대 8이었는데 8이 어디였냐면은 강남 가불병 그리고 서초 가불, 그리고 송파 가불, 그리고 용산 이렇게였어요. 근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이게 8석에서 6석으로 줄은 게 송파 갑 김웅무원 지역구 여기 지는 걸로 나오고 용산 권영세도 지는 걸로 나오고 용산 권영세가 지난번에 900석 표로 그렇죠. 그 엄청 작은 표로 900표 차로 이겼거든요. 그때 정의당이 4,000표를 가져갔어요. 사실은 정의당이 없었으면 뭐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박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무조건 국민의힘은 과반은 못 넘는다. 지금 구도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과반이 안 돼요. 그리고 수가 없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롱텀의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는데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좀 기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의 그 수도권의 인구 구조가 첫 투표를 민주당에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3040이 많다는 얘기죠. 3040에서 50대 중반까지 사람이 첫 투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제 정치학의 이론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부모의 어떤 투표 성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이 성인이 됐을 때 첫 투표를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해찬이 얘기했던 20년 집권론이 허구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좀만 잘하면은. 국민의힘은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준석을 데려와가지고 세대포 이론, 세대 연합론을 했는데 그게 완전 깨져버렸잖아요. 지금. 20대 이 정부 지지율이 5% 뭐 이렇게 나옵니다. 긍정평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대통령 긍정평가가 5% 뭐 10%가 안 넘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총선구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과반이 안 된다. 그 얼마 전에 여론조사로 나온 그 서울의 최소 6건 승리 그게 거의 딱 맞는 설명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패키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강하게 작용을 하면은 다른 이슈를 다 이게 덮어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 구성에 따라서
그 표 차이가 거의 결정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7.15%포인트가 났잖아요. 그게 어디랑 비슷하느냐? 예를 들면은 노원은 여기 강서구가 17%포인트가 나면은 노원은 19% 납니다. 더 벌어지는 거고. 더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2020년에 강서구에서 총선에서 세석이 강서 가불병이 있거든요. 요 세 명을 합치면 18%포인트가 났어요. 평균을 내보면은. 딱 거기 똑같이 반복된 거의 거네요.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안 좋아졌어 지금. 인구 구성이 또 더 그렇고. 인구 구성이 아니라 여론이 더 안 좋아졌다고. 지금 그 엑스포 실패하고 뭐 지금 뭐 누구 뭐 하여간 뭐 많잖아요. 지금 날리고 또 날리고 뭐. 이제 특검도 또 날려버리면 특검도 또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명확한 거는 국민의힘이 과반을 넣어볼리는 죽어도 없다라는 거는 제가 분석가로서의 정치 생명을 정치 생명이 아니 정치를 안 하니까 정치하신다는 지금 밝히신 건가요? 분석가로서의 생명을 걸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이 또 그에 비해서 그렇게 잘하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지역구에서만 과반을 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유일한 지금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반윤이냐 친윤이냐 소위 말해서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냐가 너무 선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구도나 이슈가 끼어들기 힘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있는 게 하나는 이재명이 갑자기 구속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하고 손을 잡고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에는 또다시 위성정상이 만들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슈 자체를 사실은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처럼 적당히 공격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본인들이 깎아먹을 거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라고 민주당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해야 돼요. 그렇죠. 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같은 걸로 해가지고 표결을 해가지고 이게 나와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일단은 로텐더홀에 정의당 의원들이 다 누워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나를 밟고 가라. 그리고 각종 소수 정당이 규탄해 버리고요. 그리고 뭐 거대 양당에 민주당에 있었던 뭐 정세균, 김부겸, 뭐 이부영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시민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규탄 성명 낼 거고요. 이재명은 뭐 퇴행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버렸다 이게 또 벌어질 거고요. 중도층이 그러면은 중도에서 이제 민주당이 좋아가지고 민주당을 찍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너무 싫어서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제3정당에 가거나 그러면은 제3정당이 2020년에는 제3정당이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했는데 지금은 완전 장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의 신당이 지금 다자구도가 될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표가 많이 나갈 거예요. 많이 나가. 지금 그래서 민주당 자체 분석으로는 49군데가 지금 병합지역이라고 보거든요. 전국을 말하는 거죠? 전국에 253개 지역구 중에서 49개를 경합으로 민주당은 자체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례로 만약에 뭐 15석 정도 가져왔는데 이 49개 중에서 반만 날려도 더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내 사람을 심고 싶은 거야. 윤석열하고 똑같아. 윤석열도 자기가 이재명과 윤석열 똑같다. 오늘의 명제.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비슷해. 똑같다고 하면은 양쪽이 다 기분 나빠해. 그러니까 비슷하다라는 거. 자기 사람을 심고 싶어하는 욕망이 매우 강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수요일 날 20일 날 제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론회 강연과 토론 뭐 이제 데이터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반대쪽에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설득을 할 상황인데 어쨌든 민주당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금은 차라리 낫다. 가만히 있어라. 네, 가만히 있어라. 오늘 민주당에 준 격언은 가만히 있어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